안녕하세요. 30대 초반으로 직장 들어가기 전 파혼했어요. 도무지 함께 살 수 없다 판단했거든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 둘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실 크게 와닿지 않았던 말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보고 자란 거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물론 연애를 5년 했던 만큼 둘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양가 부모님이 맞물리면서 모든 상황들을 살펴볼 때 저와 맞지 않는다 판단이 들었죠. 뭉텅이로 표현하니 조금 모호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이야기 딱 듣는 순간 아 하는 짧은 탄식과 함께 잘 헤어졌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은하가 지금 놀고 있으니 나와서 일이라도 배우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꾸 싫다네요. 회사 생활해도 어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기 쉽나요. 신랑 잘 만나, 시댁 잘 만나 이게 다 자기 복이라고 배우면 된다는데 싫다고 하니 별 수 있나요? 연애 5년 끝에 결혼하려고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님은 자기 자랑하기 바쁘시고 결혼을 앞두고 회사를 그만둔 제가 못 믿어오시다고 계속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식당을 하셨는데 운영이 잘 된다고 항상 자부심이 넘치셨거든요. 그동안 인사드리러 종종 가게에 들리기도 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도가 지나치다 생각이 들었어요. 상견례 자리는 자식들 혼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니까요. 저의 부족함을 타박하거나 당신이 살아온 인생을 자랑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더더욱 저희 친정 부모님을 아래로 하대하듯 이야기하는 건 더더욱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배움은 자기 거 되는 거고 다 지들 잘 살라고 하는 건데 은하가 싫다니 저도 어쩔 수 없죠. 사돈 어르신들 노후 대비 잘하셨죠? 나중에 힘들다고 우리 아들한테 돈 달라고 하면 이혼시킬 겁니다. 은하가 이렇게 힘들다고 어려운 일 안 하는 거 보면 걱정돼서 그래요. 아이 형국이야 제 자식이니 제가 건사하겠지만 아이 사돈까지는 그렇잖아요. 은하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가게 일 배운다면 또 말이 다르지만요. 스카우트인가 모시기 받았다는데 그래봤자 월급쟁이 월급 뻔하잖아요. 예비 시어머님은 저희 아빠 걱정까지 하셨어요. 제가 결혼을 앞두고 일을 쉬고 있는데 가게 일 배우라는 말을 한사코 거절한 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노골적으로 저희 부모님 앞에 두고 여자가 혼자 일해서 돈 벌기 쉽냐부터 시작하더니 저희 부모님 노후까지 왈가왈부하셨어요. 묵묵히 듣고 계시던 아빠도 표정이 미묘해지셨죠. 예비 시어머님은 자기 아들 나중에 힘들게 할까봐 지금 저에게 일 배우라고 한 건데 그거 싫다고 했으니 노후 대비는 해두신 거냐, 이래서 어떻게 하겠냐 등등 저희 결혼을 앞두고 걱정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은하야, 결혼 준비하며 회사 다니면 시간도 마음대로 못 내고 일 쉬는 건 어때? 갑자기. 너한텐 갑자기일 수 있는데 아빤 전부터 생각했던 거야. 네 언니 운영이 결혼할 때도 회사 다니며 결혼 준비하느라 결혼식 당에 많이 서운했었잖아. 결혼 준비한다고 6개월 동안 가족끼리 식사 한번 제대로 한 거 없다고. 그랬지. 그때 우리 모두 처음 결혼 준비하면서 언니 집 구하는 거, 가정가구 드리는 거 다들 진심으로 집중하느라 우리끼리 시간 없었다고 많이 아쉬웠지. 그래도 결혼하고 여전히 잘 지내잖아. 아빠 그게 서운했어.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말하고 결혼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을 무렵 아빠가 급작스레 저에게 말했어요. 회사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요. 3살 터울 언니가 있는데 언니 결혼할 때 바쁜 언니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지냈거든요. 언니 결혼식이 끝나고 언니가 신혼여행 떠나고 나서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 그 허전함이 아빠에게 너무 깊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여유 있게 결혼 준비하고 가족끼리 시간도 많이 보내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야 결혼하고도 언니 보낼 때처럼 서운함이나 아쉬움이 남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이셨죠. 그리고 말인데 신혼여행 다녀와서 신호도 좀 즐기다 이제 그만 아빠 회사로 들어와. 그만큼 나가서 배우고 인정받았으니 됐어. 그리고 조심스레 아빠 회사로 들어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가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제가 아빠 회사를 다닐 땐 6년 전쯤이라 지금처럼 규모가 있지 않았어요. 30명을 막 넘기던 시점이었거든요. 10명도 안 되는 시기부터 아빠 밑에서 일을 배웠는데 워낙 말이 많았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데다 사회생활 경험도 적은데 어린 나이에 아빠 댁으로 일한다는 말이요. 실력으로 뒤지기 싫어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 솔선수범했어요. 어릴 적부터 아빠는 남이 하기 싫은 일도 도맡아 해야 한다 알려주실 정도로 엄격하게 가정교육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잘해야지 라고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저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들도 악수고 용수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제 뒷담화가 심하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었는데 아빠도 느끼고 계셨죠. 아빠 지금 너한테 꽤 괜찮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하는 거야. 그만큼 성장했으면 이제 아빠 회사 일 도와야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빠 회사에 다니는 저는 아빠를 등에 입은 낙하산이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었습니다. 그걸 안타깝게 보던 아빠가 이직을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회사가 한창 커가는 단계였는데 거의 초부터 있던 제가 빠지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 업무 강도가 올라갔습니다. 무엇보다 아빠 든든한 오른팔이었던 제가 빠지면 아빠가 감당해야 할 불편함도 있었죠. 하지만 아빤 그런 걱정 말고 더 큰 회사에서 체계적인 업무를 배우라 하셨어요. 그동안 아빠도 회사를 키워놓으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대기업 경력직으로 이직했고 저를 그렇게 못 믿어하던 직원들은 막상 제가 빠지니 제가 했던 업무 일처리 꾸준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점들이 새삼 빈자리로 크게 다가왔다 하시네요. 그동안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해주셨거든요. 지금에서야 말이지. 너 나가고 1년도 채 안 돼서 그때 그 멤버들이 다 너 인정했어. 그래서 내가 그때 웃으며 큰 회사 가서 더 배워오라 했으니까 다시 올 거라고. 그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더 열심히 하라 했지. 덕분에 지금 회사도 성적하고 그때 너랑 같이 일했던 직원들은 다 회사 중역이야. 아무리 내가 널 스카우트 하지만 직급은 그렇게 못 준다. 회사 기여도가 다르잖니. 그 정도는 알지? 아빤, 저는 그동안 대기업 시스템을 배웠고 회사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저를 대신해 열심히 한 만큼 성장했으니 이제는 또 다른 도약을 위해 서로 힘을 합칠 때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대기업 시스템을 배운 제가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이셨죠? 그렇지 않아도 시기를 보고 있었는데 결혼한다는 이야기가 오가니 언니가 결혼했을 때랑 오버랩되면서 쉴 겸 아르바이트식으로 간간히 회사와 분위기 볼 겸 이직을 제안하셨어요. 언젠가 다시 아빠 회사로 들어가야 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언니와 저 그리고 막내까지 세 자매인데 제가 제일 아빠랑 비슷하거든요. 흔히 사업자의 기질이 있는 건 저뿐이라 어릴 때부터 아빠가 저에게 기대하는 게 남달랐고 저 역시도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컸던 것 같습니다. 자기야, 나 회사 그만두려고. 왜? 지금 다니던 회사 사내 복지도 괜찮고 결혼하고 다니기도 좋은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런 회사 못 들어가는 거 자기도 알잖아. 그런데 지금 다니는 회사만큼은 아니지만 좋은 조건의 스카우트 제의 받은 곳 있어요. 오히려 아기 낳고 다닐 생각한다면 시간이 좀 더 유도리 있는 곳이 좋지. 여긴 주말에도 짤 없는 거 알잖아. 회사를 그만둔다고 말할 때
예비 신랑에게 아빠 회사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직해서 제가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이지만 예비 신랑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항상 저를 부러워했어요. 주위에서도 대기업 다니는 제가 뭐가 부족하다고 스펙이나 여러 면에서 조금 부족한 사람을 만나냐는 평도 있었죠. 하지만 사람 하나만 본다면 성실하고 저를 많이 아껴주는 사람이라 조건은 중요하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들을 채워가면 되지만 그 사람의 진심은 어디 가도 살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 생각에 저 역시도 예비 신랑을 택했던 터라 제 사정을 세세히 이야기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단편적인 회사 하나만 봐도 제 조건이 더 나았으니까요. 그래도 남들은 다 못 가서 안달인데 얼마나 좋은 회사길래 스카우트 받았다고 이직할 생각을 다 할까? 다 능력 있는 사람은 선택의 폭이 다르네. 예비 신랑은 그런 제가 못내 못 믿어온 듯 했습니다. 대기업은 누구라도 가고 싶어 할 정도로 모든 조건이 월등한데 대체 얼마나 좋은 회사길래 가냐고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아빠 회사고 제가 물려받을 회사라 이제는 한 곳에 올인하고 싶다는 말을 조금 하고 싶었는데 굳이 그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생각이 아마 조상신이 해준 게 아닐까 싶을 정도죠. 만약 그때 제가 가진 모든 패를 깠다면 그건 또 결과가 달랐겠죠? 내키지 않은 건 굳이 안 하는 게 맞아요. 항상 겸손하고 불필요한 말을 삼가하라고 어린 시절부터 귀에 못 박히도록 아빠에게 들었던 말들이 결국 제게 플러스로 다가왔습니다. 이 말 한마디 안 한 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만들어냈거든요. 바로 앞에 잠깐 언급했던 예비 시어머님의 행동 말입니다. 은하야, 어디니? 네, 어머님. 어머님 웬일이세요? 웬일은 무슨? 한국 얘기 이야기 들었다. 회사 그만두고 낮에 논다며? 회사를 그만뒀다고 말한 지 일주일 정도 흘렀을까? 갑자기 예비 신랑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급작스럽게 놀라받은 건 당연하죠. 종종 인사를 드리기도 했지만 연락처를 알아도 이렇게 연락을 직접 할 일이 없었거든요. 제가 워낙 바쁜 직장 생활을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항상 저에게 조심하고 저를 위해 주신다 생각했어요. 적어도 제가 일을 그만둔 거 아시고 이렇게 전화를 하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대뜸 전화 오셔서 논다는 말을 하시는데 조금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이직할 회사는 이미 정해졌다 말하고 결혼 준비하고 다시 일을 할 거라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 저는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놀고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아니야 어머니, 놀긴요. 결혼 준비도 하고 다닐 회사 가서 분위기도 익힐 겸 저 바빠요 어머님. 어머 얘는 논다는 이야기를 뭐 그렇게 삥 둘러서 하니. 돈 버는 거 아니면 노는 거지. 그래서 지금 돈 버는 게 있는 거 아니잖니. 번 돈 까먹으면 그거 노는 거다. 예비 시어머님은 돈 버는 게 아니면 노는 거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당신 가게에 나와 아르바이트라도 하라는 거였어요. 예비 시어머님은 직원 5명을 두고 식당을 하고 계셨거든요. 한식 뷔페 식당을 운영하셔서 아침에 어머님이 출근하시기 전 직원 2명이 하루 동안 필요한 식자재를 정리하면 예비 시어머님이 출근하셔서 10시 30분 정도까지 반찬을 모두 만드세요. 그리고 식당을 오픈하면 또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예비 시어머님은 카운터로 가 계산만 하시고 주방에는 총 3명, 홀에는 2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하루에 쓰는 80%를 만들어두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부족한 건 주방에서 만드는 시스템이었어요. 뷔페 형식으로 운영하여 홀에 많은 사람을 둘 필요도 없고 아침에 음식 만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거 이외에 하루 동안 예비 시어머님이 힘들게 하시는 일은 없었죠. 그 부분이 상당한 자부심으로 항상 자랑하기 바쁘셨습니다. 은하야, 너도 회사 생활에서 알겠지만 사실 여자가 회사에서 1,000만 원 가까이 버는 게 쉽니?
올라가며 벌 수 있어도 그만큼 내 시간 없고 말이다. 하지만 너도 봐서 알겠지만 나는 그러니 아침에 3-4시간 음식 안 하고 기본 반찬 준비해두면 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만 만들어두면 돈은 결국 남이 벌어다 주는 거야. 초 5년의 연애 동안 제가 예비 시어머님을 보기 시작한 건 결혼 이야기 오가는 그 시기부터였어요. 양가 상견례로 얼굴 처음 보여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기본적인 인사를 하러 몇 번 갔었거든요. 물론 예비신랑 역시 저희 부모님과 식사 자리를 가지며 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대화도 하고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죠. 저희 부모님은 제 신랑 될 사람의 인성, 됨됨이 등이 궁금했다면 예비 시어머님은 여자가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떻게 벌고 있는가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식당을 하고 있지만 결국 시스템을 돌리는 건 5명의 직원이라는 말도 서슴없이 하셨죠. 은하야, 네가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한 끼 8,000원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 점심에 주변 공장으로 반찬 배달 가는 거 말고 식당에 와서 식사하는 사람 한 200명이 넘는다 얘. 한 달이면 점심 장사만 해도 2천만 원이 넘는 순수익이 생겨. 너도 그렇게 놀지 말고 어디 들어가려는 회사는 또 대기업도 아니라며.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엄마 밑에 와서 일을 배워. 음식하는 거, 사람 부리는 거 배우고 가게 차리면 너도 돈 많이 벌어줬고 형국이도 와이프 든든하니 회사 다녀도 마음 편할 거 아니야. 그리고 틈만 나면 예비 시어머님은 와서 가게 일을 배우라 하셨습니다. 결국 대기업도 빚 좋은 개살구로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더라고요. 식당 일이 고돼 보이고 푼돈 버는 것 같지만 음식 장사만큼 남는 게 없다는 자부심도 계셨죠. 하지만 저는 사실 우스웠어요. 예비 시어머님의 노력이 우스운 게 아니라 모 눈엔 뭐만 보인다고 아는 만큼 보이는구나 싶었거든요. 예비 시어머님은 평생을 그렇게 식당 일을 하시며 얻은 노하우로 한식 뷔페 식당을 차리셔서 대박나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죠. 그만큼 저도 그리고 저희 아빠도 사업으로 일을 키우고 그로 인해 내다보는 시각 등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것만 본다면 동지애가 느껴져 조금 그런 예비 시어머님이 존경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저 경영학과 나왔어요. 나중에 제 사업체 운영하는 게 꿈이고요.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는 제가 어릴 적부터 생각했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은 그 과정이라 답답해 보이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미 반 이뤘으니 믿고 기다려주세요. 회사를 다닐 때도 제게 조심스럽긴 했지만 제가 내심 식당을 운영했으면 하셨거든요. 하지만 아들보다 잘 나가는 예비 며느리에게 뭐라 말할 수 없었죠. 왜냐면 예비 신랑에게도 식당 일 배우라 하셨는데 싫다고 했다는 소리를 저도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화살로 돌아올 줄 몰랐죠. 그리고 그게 이렇게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께 할 소리는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여자 혼자 5인 직원 두며 가게 운영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부터 코로나 시국으로 문 닫은 가게들도 많지만 주변에 공장 배달로 가는 게 있어서 크게 타격 없이 잘 버텼다. 그런 시댁 둔 것도 다 은하복인데 그 노하우 다 알려준다 해도 나중에 자기 사업체 운영하는 게 꿈이라면서 한사코 거절한다 아쉬워하셨습니다. 은하가 아직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식당도 다 사업체인데 어떤 대단한 사업체 구상을 하길래 이렇게 철없이구나 몰라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돈 어른들 노후 대비는 탄탄히 하셨나. 혹시라도 우리 아들한테 생활비 달라고 하는 건 아닌지 노업하시며 하는 말이니 너무 고깝게 듣지 마세요. 부모 입장이 다 그러잖아요. 앞길에 꽃 뿌려줄 거 아니면 힘들게 도와달라고는 안 해야죠. 안 그래요, 사돈 어른? 혹시라도 생활비 없다고 도와달라고 하시면 저 이혼시킬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은하가 제 일 배우겠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요.
예비 시어머님은 끝까지 자기 자랑하게 바빴습니다. 아빠도 처음에는 여자 혼자 식당이라며 사업을 운영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아시니 인정하시고 죽여 세워주셨죠. 하지만 도가 지나치니 어느샌가 입에 웃음기가 싹 가시고 묵묵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평소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바로 예비 시어머님 스타일이거든요. 자기의 수고만 만천하에 내세우며 다른 사람의 수고 아니는 아우도고 안중 관심도 없는 스타일이요. 이야기가 산으로 흘러가는지 바다로 흘러가는지 기억도 나지 않게 양가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어요. 기억에 남는 건 대기업 다니고 결혼 앞두고 백수가 된 저, 그리고 직원 5명을 둔 잘난 시어머니 사이에 노후 대비가 안 됐을까봐 걱정인 저희 부모님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혼 날짜를 잡는 자리에서 이혼을 논하셨다는 점이죠. 어떻게 부모님 얼굴을 보지? 상견례 자리에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워낙 당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이 있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아나무인인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예비 신랑의 태도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죠. 예비 시어머님이 저렇게 폭주하는데 어떻게 질지도 없더라고요. 물론 이혼 이야기 나왔을 땐 엄마라고 짧게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내뱉었는데 시어머님 귀에 들리지 않았죠. 은하야, 예비 사돈어른 혹시 내가 어떤 일 하는지 아시니? 아니 아빠? 아무것도 모르시지. 내가 이직하는 회사가 아빠 회사라는 것도. 아빠 미안. 아빠 마음 심란한 거 알아. 나도 좀 그러네. 에이. 일단 회사에 나와. 일을 하라는 건 아니고 이직하기로 한 회사에서 일이 급해. 빨리 와달라 해서 다시 일을 한다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상견례 끝나고 집으로 오는 내내 별 말씀 없던 아빠가 먼저 입을 떼셨습니다. 혹시 사돈 어른에게 아빠가 회사에 대해 말했냐고요? 전혀 언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제가 이직할 회사 역시 아빠 회사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죠. 아빠는 잘했다고 또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내 저에게 회사에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금 논다고 생각하시는 예비 시어머님의 태도가 못내 못 믿어온 것 같았어요. 결혼 전부터 이렇게 책 잡힐 거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곤 또 생각에 잠기시는 것 같았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저도 아빠 생각처럼 결혼 날짜를 잡고도 일을 안 한다면 예비 시어머님 잔소리가 더 심해질 것 같아 회사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 인수인계를 받는 형식으로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죠. 제 처장, 이번 워크숍 추진 한번 해보겠노? 네, 제가요? 그래, 인수인계하면서 각 부서 단합을 위해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인수인계를 받을 겸 회사를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장님이 저에게 워크숍을 추진해보라 하셨어요. 1박 2일로 분기마다 워크숍을 가는데 조금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했다면서요.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 사원들이 편하고 맛있게 먹고 움직일 수 있는 동사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덧붙이셨어요. 찬찬히 그동안 워크숍이 어떻게 진행되었나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예산 범위를 넘지 않으면서 조금은 색다르고 재미있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워크숍 기획을 맡았다는 말을 전해 들은 아빠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네,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하하하하, 그래. 회사에 다시 나오니 달라진 거 눈에 보이니? 전보다 체계도 확실히 잡혔고 무엇보다 아빠 말대로 나를 인정하는 느낌이 꽤 괜찮았어. 그런데 갑자기 나는 왜? 아니 네가 이번에 워크숍 기획 맡았다 해서 가는 날 점심에 예비 사돈네 가게에서 점심 먹어도 되나 너에게 물어보려고. 어머님네. 아빠는 예비 시어머님의 태도가 영 못 믿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스타일이거든요. 아마 아빠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시고 노후 대비도 안 되겠다 생각하신 듯
상견례 자리에서 무리하게 군 태도가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사실은 이런 사람이다 유치하지만 보여주고 싶다 하셨죠. 그리고 혹시라도 당신이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지 알아서 태도가 바뀐다면 그런 집하고는 사돈 맺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인성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자란 배우자라면 살면서도 부딪힐 일이 많다고 하셨고요. 저 역시도 그런 예비 시어머님 앞에서 상견례 날 아무 말도 안 한 예비 신랑이 내내 마음에 걸렸는데 역시 아빠도 그 부분을 꿰뚫고 계셨던 거죠. 회사에서 워크숍 갈 때 오전에 마무리하고 오후에 출발하는데 대부분은 점심 간단히 먹거나 거르고 가면서 먹거든. 차 안에서 햄버거나 샌드위치 사서 돌리기도 하고 보니까 예비 사돈네 식당이 회사하고 1시간 거리인 것 같던데 혹시 많은 인원수 들어가도 되면 거기서 식사하고 어떻게 말씀하시나 보고 싶어서 나름 노후 대비 탄탄하게 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 눈도장도 찍고 싶네. 아빠는 혹시라도 예비 시부모님께 책 잡힐까봐 딸 기죽는 모습 보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아빠가 직원 100명이 있는 회사 사장이라는 소리를 전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주고 무엇보다 확실하게 매상으로 플러스되는 요인이니 조금 유치하지만 한번 해보고 싶다 하셨어요. 그리곤 노후 대비 안 하셔서 사위에게 선보이면 이혼이라는 말도 담아두신 듯 겸연쩍게 웃으셨습니다. 저도 그런 아빠의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니었고 아빠 말을 듣고 보니 저 역시도 보고 싶었어요. 저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저희 아빠까지 무시했으니까요.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궁금증으로 아빠 앞에서 바로 예비 시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요 나야 무슨 일이니? 가게 알바하러 올 거니? 어머님 안녕하세요. 헤이 알바하러는 못 가요. 저 회사 다시 다닌다고 형국 씨가 말 안 전했나 봐요. 그래? 정식 출근 전 인수인계작 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월급은 받고 다니는 거니? 회사 다닌다고 말할 정도면. 네, 월급도 받고 일도 맡아서 해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저희 다음 주에 회사에서 워크숍 가는데 점심시간 지나서 2시쯤 어머님 식당 예약이 가능할까 해서요. 어머 얘, 그냥 와도 된다. 너도 와봐서 알잖니. 100명도 넘게 들어가는 식당인데 2시 넘으면 점심시간도 거의 끝나서 사람도 많이 없어. 예약 안 하고 와도 된다. 예비 시어머님께 전화해 회사 워크숍으로 점심 식사를 예약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식당은 한식 뷔페가 인당 8,000원이고 오리고기, 돼지불백, 닭도리탕 같은 특별 메뉴는 별도로 주문해야 했거든요. 아빠는 이왕 매상 올려주는 거 제대로 하고 싶다 하셔서 각 테이블마다 특별 메뉴도 추가할 생각이었죠. 아무래도 버스를 대절해 이동할 생각이고 많은 인원이 가니 미리 예약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대체 몇 명이 오길래 예약을 하냐며 콧방귀를 뀌셨습니다. 알다시피 식당이 크고 음식도 빠르게 나오니 시간 맞춰 오면 앉을 자리는 구성해 놓겠다며 예약 안 해도 되지만 굳이 하겠다면 준비해 두겠다 하셨어요. 어머님, 80명 정도 예약하면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바로 숙소로 오는 인원도 있어서요. 뭐? 80명이나 된다고. 너 예약 그렇게 해놓고 인원 다 못 오면 준비한 음식 다 버려야 하는데 너 어쩌려고 그러니? 에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음식 모자라면 모자라지 남지 않을 거예요. 혹시 남으면 그거 다 포장해 갈게요. 걱정 마세요. 예비 시어머님은 많은 인원이 예약된 것에 기분이 좋으면서 혹시나 준비했는데 인원이 다 안 와 음식이 남아도 그 값은 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걱정 말라고 그건 저도 알고 있다고 말을 하자 그제서야 그날 보자고 하셨죠. 그렇게 회사 워크숍 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선발주자로 먼저 출발했어요. 먼저 식당에 도착해 상황을 안내하기로 했어요. 예비 시어머님은 제가 들어오자 반가운 얼굴과 걱정 반인 얼굴로 저를 맞이하셨죠. 점심시간이 지나 예약이 가능했다며 점심시간에는 사람이 워낙 많아 예약을 따로 안 받는다고 하셨어요. 저 역시도 예비 어머님 가게 하시던데 피해주기 싫어
일부러 점심시간은 피했다는 말을 했고요. 그렇게 시어머님이랑 말을 주고받는데 문을 열고 아빠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사돈! 안녕하세요. 밥 먹으러 들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침 은하 회사에서 예약해서 저희 식당 자리가 거의 꽉 찼네요. 사돈 어른이 오신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그래도 좋은 자리 빼뒀을 텐데. 보시다시피 저희 가게가 워낙 잘 돼서 죄송하지만 저쪽 구석에 앉으셔야 할 것 같네요. 저희 가게가 워낙 바빠 일부러 점심시간 피해 오셨을 텐데 오늘 하필 이렇게 예약이 꽉 차서요. 이해해 주실 거죠? 밥 먹으러 들렸다는 아빠 말 맞긴 맞는 말이죠. 아빠가 하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는 예비 시어머님은 아빠가 온 게 반가운 것보다 당신이 잘 나가는 가게를 보여준다는 자부심에 더 행복한 것 같았어요. 아빠도 예상했던 듯 허허 크게 웃으시면서 구석진 자리면 어떠냐고 만나게 먹고 가면 된다고 저를 쳐다보시고 한쪽 눈을 찡긋해 윙크를 하시더니 예비 시어머님이 안내하는 자리로 막 들어가려는 찰나 회사 직원들이 탑승한 차량이 도착해서 하나둘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먼저 오셨네요. 사장님이 안녕하세요. 오늘 출근 안 하셨다고 해서 숙소로 바로 오시는 줄 알았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찰나의 순간 정말 비디오가 있었다면 이야기가 아니라 비디오로 직접 그 장면을 보여주고 싶을 정도였어요. 시어머님은 당신 가게가 잘 되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보여주고 싶었는데 순간 분위기가 바뀌며 들어오는 사람마다 문 앞에 서 있는 저희 아빠 보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바빴습니다. 사람이 너무 당황하면 아무 말도 안 나온다는 말. 눈앞에서 보니 웃음이 났습니다. 어깨에 힘들어가고 방금 전까지도 저희 아빠를 아랫사람 하대하듯 보던 그 눈빛이 갈 길을 잃은 양처럼 딸랑거리는 문소리가 들리면 문을 바라보고 이내 사람에 들어오면 그 시선을 따라 인사하는 아빠까지 계속 반복이었거든요. 식당 안쪽에선 다른 식당 점원이 안내하고 있었기에 회사 직원들이 모두 들어와 자리에 앉을 때까지 약 15분 정도 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은하야, 잠깐만 이리 와볼래? 네. 어머니 왜요? 내가 지금 본 게 무슨 일인지 정리 좀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네 아빠 보고 사장님이라고 하고 네가 회사 사람들 식사 예약이라고 했잖니. 네, 그렇죠. 그러면 네가 다니는 회사가 네 아빠 회사고 지금 이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네 아빠 회사 직원이라고. 맞아. 맞니? 예비 시어머님은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대해 정리가 필요한 듯 했어요. 한참이나 같은 말을 몇 번씩 되물으셨거든요. 그래서 전 네, 어머님이 보시는 그대로예요 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빠는 어느새 처음에 예비 시어머님이 알려준 자리로 가 앉아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저도 그럼 제 자리에 가서 식사를 하겠다고 예비 시어머니께 말하려는 찰나 갑자기 예비 시어머님이 직원들에게 가더니 큰 소리로 테이블에 모두 음료수 서비스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곤 우리 예비 며느리 회사라고 말씀하시더니 이내 아니지 사돈네 직원이지 호호호호호호 그러시면서 중얼거리셨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직원들은 하나둘 다시 차량으로 탑승했습니다. 저는 마무리하고 계산하고 갈 생각으로 식당에 남아 있었고요. 아빠도 직원들과 함께 갈 생각으로 식당을 나가려는데 급하게 예비 시어머님이 아빠를 가로막았어요. 사돈 어른 잠깐 이야기를 하고 가세요. 제게 상견례자리에서 너무 무례했던 것 같아서요. 혹시라도 제 말이 오해가 있지 않을까. 너무 죄송하네요. 이렇게 큰 사업체가 있는 줄 누가 상상이나 했나요? 은하가 누구 닮아 이렇게 겸손하나 했더니 큰 사업 운영하시면서 말 한마디도 안 하셨던 사돈어른 닮아서 그랬네요. 은하가 식당님 배우라고 했을 때 사업 운영하는 게 꿈이라더니 다 큰 이유가 있었네요. 제가 몰라보고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노후 대비가 이렇게 탄탄하게 되신 줄 알았다면 은하한테 가게일 배우라 소리도 안 했을 텐데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경솔하게 굴었네요. 죄송해요. 혹시 마음 상하신 거 아니죠? 와, 사람 마음이 이렇게 변할까요? 불과 식사를 하기 1시간 전만 해도 고개 빳빳이 들고 저희 아빠가 하필이면 바쁜 점심시간 끝나고도 단체 예약이 있어 신경 쓰지 못하는 시간에 왔다고 말했는데 말이죠. 제가 예약했던 직원들이 모두 아빠 회사 사람이라는 걸 알자 태도를 돌변하는 거 있죠? 아빠는 하하 웃으시면서 별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애간장 녹아서 괜찮다는 말 들으려고 계속 싹싹 비는 시어머님을 뒤로하고 맛있게 잘 먹었다며 말씀하셨던 대로 음식 솜씨 끝내주신다고 극찬만 하고 차로 가셨어요. 아빠가 나가자 이번에는 그 화살이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은하야, 혹시 아버님 집에서 무슨 소리 하셨던 거 아니야? 말 좀 해봐. 그런 거 아니지? 그랬다면 이렇게 식사하러 안 오셨을 거지? 그렇지 은하야. 아, 왜 말을 안 해? 사돈어른이 이렇게 큰 사업하고 계신데 내가 고작 5명 가진 가게로 생색냈으니 내가 얼마나 우스웠겠냐고. 아이고 일을 어째. 아버님 화나신 거 아니지? 맛있게 잘 드셨다고 했으니까 아무 탈 없는 거지. 계산을 하고 저도 숙소로 떠나려는데 저를 따라 나오시면서까지 저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가 가타부타 말을 할 따리는 아닌 것 같아 저 역시도 아빠처럼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이만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가봐야 한다고 자리를 떴어요. 예비 시어머님은 숙소에 가서 정리되면 꼭 전화달라고 사돈 마음을 상하지 않았는지 여쭤보고 대답해달라고 사정사정 하셨습니다. 숙소로 가는 차 안에서 웃음이 났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를 하찮은 사람 취급하고 우리 아빠도 못 믿었게 생각하시면서 노후 대비 안 되어 있어서 자식에게 손 벌리면 이혼시킬 거라고 생전의 자리에서 서슴없이 말하시던 그 자신감 다 어디 갔는지 코빼기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 이후 이야기요? 저희 집 이야기를 시어머니께 들었는지 예비신랑에게 계속 전화하고 카톡 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일정을 진행해야 해서 긴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어머님이 보신 그대로라고 간략하게 답만했죠. 그랬더니 이제는 왜 그동안 하나도 말 안 했냐면서 예비신랑 역시 그럼 자기 엄마가 뭐가 되냐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도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와 저희 아빠를 무시하던 그 순간에는 아무런 말이 없더니 저희가 그렇게 하대할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 나니 이제는 태도가 싹 달라졌네요. 어쩌면 저랑 연애한 것도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 사원이어서였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5년간의 연애는 끝이 났습니다. 사실 그렇게 시댁의 인성과 예비신랑의 인성까지 보았으니 결혼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아빠도 그날 그 식사 이후 저에게 별다른 말 안 하셨거든요. 아마 결혼을 진행한다고 어떤 제스처를 취했다면 아마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 결혼을 진행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는 없던 이야기가 되었어요. 예비 신랑에겐 당연히 파혼을 통보했고요. 내 엄마만 생각하고 우리 아빠 나는 눈에 안 보이냐고 제가 한바탕 쏟아 부었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아니다. 엄마도 고생한 건 사실이지 않냐 등등 어떻게든 무마하려 애쓰다가 금세 포기하더라고요. 자기도 알았겠죠. 말을 하면 할수록 말이 안 되고 창피한 소리라는 거 말이에요. 덕분에 조금 긴 휴식을 생각했는데 빠르게 회사로 복귀했어요. 정식 발령도 받고 지금은 아빠 회사에서 바쁘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씁쓸하긴 한데 그래도 일이 바쁘니 시간은 잘 가네요. 종종 퇴근길에 사연 들으며 사람 사는 이야기 듣곤 했는데 문득 여기가 생각났어요. 나름 긴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일이 틀어졌다는 이야기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을 곳이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서른 넘어 시시콜콜 다 까발리고 다니는 거 결국 지인들한테 이야기하면 누워서 침 뱉기, 제 얼굴에 먹칠한다는 거 뻔히 아닐까요? 그래서 익명의 힘을 빌어 훌훌 털고 싶었어요. 앞으로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진정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작은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차연 끝에 원하는 거 말하면 댓글에 막 달리고 사람들이 응원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 응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훌훌 털어버리라고 욕 말고 응원해 주실 거죠?